네, 안녕하세요. 진시황과 시진핑 혼란의 전국시대 우리의 자세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영상을 찍어보는 소장국 학교십이라는 이정을 하고 합니다. 네, 저희 채널의 취지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제 이상적인 대한민국 학생이라면은 응당 가져야 할 어, 학문적인 의문? 아니면 시사에 관한 의문? 이런 것들에 관해서 탐구를 하고 생각을 나눠보는 약간 포럼의 공개적인 포럼의 장을 만들자고 해서 그런 취지로 한번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봤고요. 첫 번째 주제는 굉장히 약간 자극적인 주제입니다. 진시황과 시진핑 혼란의 전국시대 우리의 자손이라고 해서 진나라를 이끌었던 진시황, 다시 말해 어,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어떤 위대한 황제와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끌고 있는 시진핑 주석 간의 어떤 공통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좀 모색하려고 합니다.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진시황의 진나라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라는 명제인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폐쇄적인 자국 중심적 정치. 첫 번째, 사상 통제. 이건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시겠지만, 현재 중국에 실제로 살면서 이런 점을 많이 느낍니다. 그게 왜 그런 거란 말이죠. 이제 얘네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고 중화사상에 기반한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짱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그런 건데, 자국 우월주의가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사회주의라고는 하지만, 이제 사실상 얘는 자본주의 국가란 말이죠. 근데 자본주의가 엄청 심해요, 얘네는. 그리고 수뇌부랑, 그러니까 지배층이나 피지배층이 완벽하게 구별이 되어 있는 약간, 진짜 봉건 사회를 보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사상 통제가, 왜냐면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당 독재고, 또 그래서 사상 통제가 굉장히 심해요. 적절한 예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뭐, 이제 한국에서는 카톡을 쓰죠. 이제 카톡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중국은 웨이신이라고 해서 위챗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어, 중국의 카톡이라고 굳이 비유하자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프로필 사진을 설정하잖아요. 우리가 개성을 뽐내기 위해서. 하지만 여기서도 개성을 뽐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저 일단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 특히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굉장히 자유롭죠. 정치인 풍자라든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 특히 미국 굉장히 약간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고 딱히 비난하지 않잖아요, 한국처럼. 근데 이제 여기는 그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제 일화인데 모택동을 약간 우스꽝스럽게 해서 그 NBA 르브론 제임스랑 합성한 사진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제 어떤 친구가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2초도 안 돼서 바로 검열이 돼가지고 프로필 사진이 바뀌는 그렇게 그런 사상 통제가 굉장히 셉니다. 이 나라는. 왜냐면은 근데 이제 옹호한 것도 아니고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14억을 다스리기에는 사실상 그러니까 수뇌부 입장에 이만한 그런 게 없거든요. 이만한 사회주의 체제라는 게 어, 그렇기 때문에 14억이 유지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상 통제가 굉장히 심하고요. 이 점은 진나라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진나라도 이제 괜히 분서갱유라는 말이 이때 나온 게 아니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 둘은. 다음 법가적 통치 같은 경우인데요. 쉽게 말해서 법이 엄청 셌다는 거죠. 실제로 셌어요. 진나라는 굉장히 법이 셌던 걸로 나와 있고 현대 중화인민공화국도 굉장히 셉니다. 법이. 사형제도가 일단 있고요. 일단 공안이라는 명목하에 우리 경찰 같은 거죠. 공안이라는 그러니까 공안의 의미가 뭐냐?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서 공안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좋게 말하자면 합법적인 깡패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약간 규율 단속에는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엄청 약간 벌금도 만만치 않게 세고요. 물론 홍콩만큼 세진 않습니다. 아무튼 어,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쪽 말로 표현하면 인민들에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굳이 말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찬양하려는 건 아니고. 근데 실제로 굉장히 치안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지금 지금 한국이지만 소주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인류도시인데, 인류도시라서 그런 거겠지만, 굉장히 치안이 좋고, 막 어두운 데를 다녀도 됩니다. 막 그냥 깜깜한 데 다녀도 전혀 불안하다는 느낌이 아예 없어요. 어, 불안하다는 느낌 아예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에서 뭐 하나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면은 시 전체가 움직입니다.
그건 굉장히 본 받을 만하다고 봐요.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진짜 일어나지가 않아요. 만약 일어났다? 그럼 그냥 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엄청 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진짜 본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어떤 면모이기도 한데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기도 한데 지금 대한민국은 좀 법이 약한 것 같아서 뭐 누굴 탓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3번 장벽 건설인데요. 진시황은 이때 만리장성을 어, 그 순노적이 두려워서 건설했죠. 살짝 빗나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중국도 실제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지금 중화인민공화국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대상이 딱 하나 있습니다. 미국. 미국도 똑같이 두려워요. 그치만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세계의 수호자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거기 막 현혹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저는 반미주의자도 아니고 그냥 반중주의자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때 흐름에 따라서 광해군처럼 실리 외교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봤을 때 말이죠. 미국이 결코 그렇게 좋은 애들이 아니고 중국만큼 막 믿을 만한 애들이 아니에요.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세계 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목 아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사실상 미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맹신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적대해서도 안 되겠죠. 당연히 강한 국가니까 잘 실리적으로 외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미국이랑 중국을 서로 이제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서로 이제 패권국가이기 때문인데 미국이 유독 중국을 엄청 제재를 가하는 게 뭐냐면은 중국은 시진핑이 그 아래 그 체제가 어떻게 보면 현대판 봉건제도이기 때문에 나라 발전은 진짜 경제 성장이나 이런 거는 진짜 빨리 할 수 있어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자급자족이 가능하고요. 미국이 이런 제재를 하지 않으면은 10년 안에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땐 그러니까 뭐 기술 뭐 이런 거는 미국이 훨씬 앞서 있다고 가정을 실제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경제 따라잡는 거는 10년이면 가능하다고 물론 제재가 없다는 한정하에서 10년이면 따라잡는다고 봅니다. 중국이. 다음 네. 저는 반미주의자도 아니고요.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음 외부와의 교류인데요. 진나라는 사실상 군사적인 확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대만이랑도 좀 연관이 지는데 지금 대만 침공하려고 하고 있죠. 시진핑 주석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지금 신격화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뇌부도 원래 신뇌부가 7명이 있는데 원래 반 시진핑파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리크어치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싹 다 바꿨죠. 다 친 시진핑 쪽으로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일왕 체제를 설립하려는 야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야망 있는 정치가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왜냐면은, 그러니까 솔직히 말 자국인 입장에서 엄청 우리나라를 세게 만들어준다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도 재선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어 솔직히 시진핑이든 트럼프는 보면은 그러니까 내 나라 사람이라고 보면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줄 것 같잖아요. 이 나라를. 그렇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게 어떤 지도자의 면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어, 그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닮아있기 때문에 충돌한다고 결국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통일과 문화 교류인데요. 첫 번째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대만 침공과 관련 있는 거죠. 통일. 그러면은 어, 모태통처럼 신격화가 되기 위해서는 대만 침공을 해서 조국을 통일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독재 정치가 심해지고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평생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중국인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욕할 거란 말이에요. 막 20년씩 해먹고 그러면은 욕할 거지만 대만을 찾아온다면 이 입장에서는 개꿀이에요. 죄송한데 개꿀이에요 진짜로. 맞잖아요. 대만 침공했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경계해야 되고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봐야 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한미라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반미주의자 같긴 한데 저 반미주의가 아닙니다. 굉장히 미국을 좋아하고요, 지지하고요. 지지한다고 하기보다는 강대국이라고 인정하고요. 중국도 똑같이 인정을 하지만 중국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화 이런 거는 좋아할 수 있는데, 문화 음식을 좋아할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둘 다 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소신 발언입니다. 뭐 말할 수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중국도 아니고. 아무튼 멀리 나갔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통일을 하려는 시진핑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대만을 미국이 잘 도와주지 않는다. 그럼 저희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카투사 거리고 한미 거리지만 실제로 터지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자기에 대한 왜 중국을 건드리는 거니까 중국도 미국을 건드리는 거니까 굉장히 심하단 말이죠. 서로에게 끼치는 손해가.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가 망하면은 일왕 체제가 확실히 성립이 되고 세계 정세가 그 국가를 따를 것이며 둘 다 약간 용어상박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셀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러니까 미국이 이긴다고 하지만 미국도 싫죠, 당연히. 뭐 몇 명을 잃는 건데. 그러니까 손해가 막심 잃을 게 많으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둘 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희는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계라기보다는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사람들이. 다음 도로와 교통망 같은 경우는 말이죠.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지금 일본, 중국, 한국 중에 KTX가 아마 제일 느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중국을 약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는 절대 아니라고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일본의 신칸센 굉장히 빠르죠. 중국의 까오티에라고 해요. 그 까오티에 굉장히 빠르죠. 한국이 제일 느려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산지고 지형이기 때문에 산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화강암 지대이기 때문에 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돗물을 먹어도 되는 국가라는 거 하나는 자부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도로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놀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뉴스에서 나오는 중국의 모습 같은 경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경험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는 굉장히 미개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을 하고 나서 서술하는 게 서술이라든지 비판을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반중 성향이 짙어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경계라는 거지 혐오라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아니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이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서로 그러니까 경계를 하되 혐오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다음과 같은 이 모든 분석은 사실상 일단 China's Ques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물론 여러 자료를 봤는데 이 책이 굉장히 저희가 어떤 큰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분석이 잘 돼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주석에 관한 어떤 그런 거는 여기서는 굳이 말해보자면 does Mao still matter? 라고 해가지고 마오가 아직도 약간 중요한가에 대한 챕터가 있어요. 소챕터가. 거기서는 아직 시진핑이 뛰어넘지 못한다 라고 암시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반 모택동 정책 굉장히 많이 하고 특히 문화대혁명 모택동이 가장 실패했다 그러니까 역대 최악의 정책이라고 평가받는 문화대혁명을 까는 내용의 영화들이 굉장히 쏙쏙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격화 정책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쭉 찾아보니까 The China Questions 2라고 해가지고 2022년에 나온 게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이 안녕한 대한민국이 있길 바라며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찾아올 수 있는 다른 친구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